문재인 지지율 추락, 급기야 갤럽마저 무너져. 황교안, 정계 입문 고심, 난 반기문과 달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2018년 12월 11일에서 13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5%가 긍정평가했고 44%는 부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아주 친화적인 갤럽마저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한 주간 무려 4%나 추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30% 중반까지 폭락했습니다. 북한 석탄 밀거래에 이어 문재인 정권이 다음 정권에서 조사받을 일이 또 터졌습니다. 12월 9일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을 은밀히 가동해 고급 의류를 생산, 판매하고 제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상표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대북 전문 매체인 일본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해서 거기서 생산된 물건들을 중국에 수출하거나 북한 국내에서 부유층을 상대로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지난 11월 말 북한 평안남도 현지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이라며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은밀히 가동하는 것이 사실일 경우 그에 필요한 전기와 원자재 등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단전, 단수 조치를 해제할 때 개성공단 재개와 무관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이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참석차 중간 경유지로 왜 체코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12월 13일 청와대는 평양을 다녀온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 남미 방문길에 미국 대신 체코를 경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체코 경유 이유는 유럽을 거치는 서진이 대표단 생체 리듬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의 중남미행 동선을 보면 미국을 거치는 동진 사례가 많아 청와대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언제는 기름 급유 때문이라더니 또 해명 내용이 바뀌었네요. 과거 대통령이 남미를 갈 때 미국을 경유한 것은 외교적 이유도 있지만 기름값이 덜 든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남미행 경유지로 미국이 아닌 유럽을 선택할 경우 기름 35톤 약 2,300만 원 상당이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기존 선행 항로를 따르지 않고 역풍을 맞아가며 미국을 중간 경유하지 않고 기름값 더 들여가며 정작 그 나라 대통령은 이스라엘로 가고 없는데 체코는 왜 갔을까? 라며 좌빨 탈출은 지능순이 과학인게 학교에서 편서풍 안 배우냐? 그걸 무시하고 일부러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것 자체가 개돼지 능욕이다. 니들을 딱 그 수준으로 보는 거라고 핵폭탄을 날렸습니다. 김세애 MBC 전 기자도 해당 기사를 게재해놓고는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여기면 이런 헛소리까지 하나? 과학 시간에 편서풍 안 배웠나? 서에서 동으로 가면 빠른데 일부러 역방향인 동에서 서로 가다니라며 낄낄거리며 조소하고 조롱했습니다. 또 김세의 기자는 법원 판결서 드러난 민노총의 실태, 유죄 받은 플랜트 노조 간부들이 출소 뒤에도 다시 간부로 활동한다는 고발성 기사를 게재하며 집회에 불참한 동료는 블랙리스트로 일자리를 뺏고 업계에서 추방하는 만행을 이게 민노총의 클래스라고 조소했습니다. 한번 물어보죠. 블랙리스트는 박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범죄고 좌파들이 하는 블랙리스트는 관행인 건가요? 이러니 좌파들의 이중성에 구역질이 난다는 겁니다. 오죽했음 과거 참여 시절 노동부 장관마저도 문재인의 친노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을까요? 12월 13일 2004년에서 2006년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대환 전 장관은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정책 때문이라며 이미 기득권인 노조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청년들을 비롯한 실업자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6년에서 2008년 노동부 장관으로 재임한 이상수 전 장관 역시 최근 나타난 고용 위축은 정치와 이념으로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격이라고 해석하면서 노동계가 자기 주장만 하는데
그러다가 시체만 만지고도 살인범이 되듯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이 가장 분노한 뉴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경제 전문가들 거의 대부분 반대했지만 귀닫고 아몰랑하면서 강행 처리한 결과 전국 영세 소상공인들의 입에서 곡소리가 새어나오게 만들어 놓고 뒤늦게 문재인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점검하는 꼬라지를 보였습니다. 12,000개의 댓글이 달린 해당 기사에는 무려 15,000명이 환하여를 클릭했습니다. 온라인 누리꾼들은 지금 장난합니까? 국내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폴 크루그먼, IMF, OECD에서도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당신은 뉴스도 안 보고 사나요? 기본적으로 소양이나 식견, 통찰력, 위기관리 능력 등 뭐 하나 준비된 게 없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라고 직격탄을 퍼부었습니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김미영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섹스비디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80조에 달한다는 비자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뒤엎었던 거짓된 선동 기사와 뉴스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국회는 언론의 거짓 선동에 휘둘려 탄핵 소추를 의결했고 헌법재판소 역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짓 기사들을 근거로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법률가들이 삐뚤어진 역사관과 빗나간 정의감으로 재판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에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정치적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 진실을 바탕으로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법원개혁의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거짓 선동에 굴복한 탄핵 사태에 대한 반성적 성찰입니다. 이에 트루스 포럼은 국회의원님들께 탄핵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 합니다라며 탄핵에 대한 의견 질의서 및 국민감시단 모집 공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법치는 박 대통령 탄핵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 꼬라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12월 6일 조선일보는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12년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성환 대법관 후보자는 선고 당시 이미 3차례 위장전입을 했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불법 위장전입을 저지른 사람을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전과자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김성환 후보자와 김 씨의 위장전입은 내용과 동기가 다를 수 있겠지요. 김 씨의 위장전입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업상 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원로 법조인은 어떤 목적이었건 자기 이익을 위해 주소를 허위로 위장했다는 불법의 본질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소위 좌파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내 맘대로 판결하는 사법부 꼬라지입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게, 상대에게는 냉혹하게, 이게 좌파들이 주장하는 정의인가 봅니다. 홍지수 개관 칼럼리스트는 반문연대는 탄핵 찬성 세력이 탄핵 반대 국민들을 협박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이고 이현주 띄우기는 탄핵 세력 주류 언론 종편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부하려는 꼼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홍지수 칼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진실 규명은 박근혜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 회복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테스트라며 탄핵 세력이 탄핵에 앞장선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속죄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정계 은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MBC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이유를 내세워 김장겸 사장을 해임시키고 광우병 난동의 주역 최승호를 취임시킨 후 앵커와 기자들을 대거 물갈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급기야 1% 시청률대로 추락하는 성적표를 보였습니다. 특히 MBC는 뉴스 시청률 저조의 이유로 김장겸 사장을 내쫓아냈으면 이쯤에서 최승호도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역시나 좌파 특유의 양심불량스러운 작태입니다. 오늘 밤 김제동 프로그램에서 공산당이 좋아요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내 논란을 키운 KBS의 시청률 추락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MBC, KBS 이 두 방송사들 공통점은 정권 나팔수 노릇이나 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겁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정계 입문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월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전 총리를 최근 만난 인사들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정계 입문에 상당히 근접해 있고 시기 선택만 남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야권의 한 인사는 매체를 통해 황교안 전 총리가 이회창 박근혜 모델에 대해 관심이 깊다고 밝혔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는 국무총리 퇴임 후 1996년 1월 신한국당, 현 자유한국당 전신선대위 의장으로 입당했습니다. 이후 석 달 뒤 15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아울러 황 전 총리는 보수진영 대선 주자 1위로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나 보수 주자들이 응당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례 등에 대해서는 나는 인사청문회를 2번이나 했는데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분들과는 다르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 영화 2편 소개할게요. 국가부도의 날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문재인 지지 선언한 소상공인들이 날벼락을 맞고 그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도 결국 고난의 행군을 걷게 됩니다. 특히 영화 중간 부분 탈원전으로 전기 수급이 모자라 저녁 9시가 되면 전국적으로 전기 공급이 차단되면서 저조한 국가 출산율을 극복했다는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가미된 영화입니다. 은희의 남자는 누구나 평등하게 살게 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 대장 김정은과 함께 대한민국을 레드공화국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특히 영화 마지막 장면, 의식이 깨어난 국민들에게 맞아 죽어가면서 누구나 평등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했지 누구나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한 적 없다며 억울함을 항변하는 주인공의 절규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수영님, 그리고 페이팔을 통해 구독료 후원해주신 해외에 계시는 피터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